네,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오늘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듣는 시간, 교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또 일자리 창출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원 정치자문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전원표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위원장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오늘 그 위원장님 그 지역에 이제 지식 어떤 그 석학들에게 듣는다. 구동명초등학교 문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들을 듣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지식인 차원에서 대안 제시 이런 것을 이제 좀 부탁드리려고. 자,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? 네. 동명초등학교 부지 문제,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죠. 뭐 시장님이야 또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단순하게 그 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온다는 거 이런 개념보다 우리 제천시에 뭐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적당한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된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제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?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 공동화 문제입니다. 지금 도심에 역전부터 국민의당 사거리까지 한 9시 정도만 넘으면 거의 그냥 그 차량도 뜸하고 사람도 인적이 없는 그런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급한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시 외곽으로 전부 아파트 단지로 해가지고 그렇죠. 인구가 다 유출이 됐어요. 그래서 다시 도심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. 이렇게 봅니다.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인구 늘리는 정책은 물론 뭐 이것은 늘어나면 좋죠. 늘어나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지금 분산화가 돼 있다. 지역 뭐 하소동이면 하소동, 장락동이면 장락동, 강조동이면 강조동 이 얘기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외곽으로 다 분산이 돼 있죠. 그래서 도심으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.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뭐 도심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도심 상권도 회복하고 도심으로의 인구도 유입시키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천에서 안고 있는 그 고민거리 하나 또 있었지 않습니까? 터미널 이전 문제. 터미널 이전 문제도 우리 제천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. 시단위 치고는 이제 터미널이 좀 상당히 작고 낙화됐다. 네. 이런 지적도 많고. 외부 사람들이 제천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터미널을 보게 되는데요. 이미지, 도시 이미지. 네. 아주 그 실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물론 그 들어올 때도 그렇고 다시 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나갈 때도 그렇고 터미널을 너무 그 작고 협소하고 초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더라고요. 강원도 상단마을 터미널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. 아무래도 뭐 인구가 우리보다 제천보다 뭐 적은 도시들도 터미널 새로 신축한 그런 도시들은 훨씬 터미널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. 또 깨끗하고. 근데 우리 제천은 아마 제가 알기로 1973년도인가 그때 개장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바꾸질 않았지 않습니까? 지금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터미널을 어떤 그 이전 그 뉘앙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터미널이 동명초등학교 부지로 가면
지금까지 제가 그 지적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. 단순하게 이제 터미널만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. 그곳에 주상복합 타운을 함께 건설하면 상가까지. 네. 그러면은 도심 상권도 회복을 하고 또 유출됐던 인구도 도심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그 뭐 이렇게 입구하고 출구하고 이렇게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설계를 해야 되겠네. 그렇죠. 근데 땅 가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죠? 지금 땅 가격이 이제 200억이니까 가치가 이게 시 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시에서 지금 그 시주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. 땅 매입하는 가격이 따로 들 필요는 없죠. 그 터미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? 운영은 뭐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은 그 민자? 민자 유치를 하든지 네. 뭐 시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은 뭐 1섹타 개발이 될 거 같시고 그 뭐 저 민하고 관하고 함께 개발하는 2섹타 개발인데 네,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재원 문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재원은 상관없고. 네,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면 네, 충분히 그 거기서 이윤이 창출이 되니까요. 예. 그럼 그런 경제 유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도심에 아파트가 일단 들어서면 예. 인구가 유입되죠. 그럼 주변 상권도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터미널이라는 기능을 하는 이런 그 건축물이 들어오면 함께 그 복합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유동 인구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? 예, 유동 인구가 제천 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유동 인구를 또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이 또 금방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? 네. 일부 이제 그 현 부지 의림동 네. 그 터미널 주변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이 또 이전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감안해야 되는 거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그 터미널 그 공여지를 그 부지를 또 활용하면 되니까요. 거기도 뭐 주상복합타운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위원장 그 지금 현 터미널 부지가 뭐 저는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그 소유주는 개인 소유주로 돼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개인 소유주. 네, 개인이 운영하게 하는 거고 개인 소유. 개인 소유로. 그게 예전에 말씀하신 1970몇 년? 73년. 아, 꽤 오래됐네. 그때부터 그 부지에서 계속 그렇죠. 운영해왔던 거. 그렇죠. 그럼 이제 이 도심의 활력을 그 터미널 부지 동명초등학교를 이제 터미널을 놓는 걸로 해서 도심 활력을 잡아야 된다. 그렇죠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라인을 제시를. 또 그 외에 뭐 다른 뭐 또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생각하셨던 거 있어요? 예전에 관광을 얘기하셨지만. 그 외적인 것은 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아무튼 간단하게. 예,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타도시라든가 뭐 해외. 아마 우리 시민들도 제천 시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. 아마 원주 같은 경우 원주 터미널. 단계동에 그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산동이 있었. 네. 단계동으로 이전을 했어요. 거기도 도심 한가운데지만 그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. 거기 자체적으로 그 터미널 내부에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. 네, 승용차 8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심 주차 공간까지 해소를 하고, 또 그리고 거기도 터미널하고 상가하고 함께 지었어요. 지하가 3층인가 그렇고 지상이 10층입니다. 그래서 원주 터미널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는 도심 인구 유입 차원에서
주상복합으로 가면 더 낫죠. 아파트도 함께 같이 지면 그 공간 자체는 원주 터미널보다 제천이 좀 더 넓습니다. 한 1000평 정도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 더 가능하다. 네,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. 네,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뭐 아시다시피 보면 사통팔달로 도로 다 뚫려 있어요. 예, 그래서 남제천에서 들어오기도 상당히 가깝고, 또 그리고 제천 IC 쪽도 가깝고, 사통팔달로 뚫려 있기 때문에 버스가 뭐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예, 지금 뭐 의림동 터미널 주변이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정도의 버스가 하루에 그 운행을 한다고 보면 동명초 부지 같은 경우는 의림동 그 터미널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교통 그 불편이 뭐 없을 걸로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 하여튼 이 지역에 나름대로 또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대안제시 차원에서 드는 조은필 위원장이 현 더불어민주당 이제 청년정책위원장 활동하시면서 교동위원장도 하시는데 아무튼 그 좋은 말씀 고맙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또 아웃라인이라든가 정책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. 위원장님. 네, 알겠습니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